야, 저거 뭐야? 백마가 온다! 토요일 오후 어느 군부대 정문 햇살을 받으며 길게 흩날리는 금발과 완벽하게 라인을 드러낸 몸매가 장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들의 면회를 왔습니다. 이름은 강주식이에요. 충격적인 그녀의 말에 웃음은 사라지고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춘천 소재 모 부대 위병소였어요. 야, 저기 뭔데? 완전 미친. 부대 정문 저편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걸어온다기보다는 마치 런웨이를 활보하는 것 같았죠. 와, 저거 진짜입니까? 완전 AV 배우 몸매지 말입니다. 금발이 햇살에 반짝이며 허리까지 흘러내렸고 키는 170c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가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내며 걸음 하나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 가슴이랑 엉덩이 좀 보십시오. 완전 환상이지 말입니다. 야, 진짜 한 번만 만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무 중이던 장병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면회객들에게 별 관심도 없던 이들이 마치 무슨 할리우드 스타라도 온 것처럼 웅성거렸거든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장병들의 농담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런 몸으로 하룻밤 보내면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외국 여자들은 진짜 다르지 말입니다. 침대에선 야생마일 것 같습니다. 진짜 저런 몸매로 유혹하면 버틸 놈이 없지. 보고만 있는데도 흥분돼 죽겠다. 추잡하고 적나라한 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 누가 더 그녀와 밤을 보낼 자격이 있는지, 저런 몸매의 여자와 함께라면 어떨지. 점점 더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주변의 시선과 웅성거림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 완전 저만 보고 오는데 말입니다. 미친놈아, 시선을 봐라. 딱 나를 보고 오는 거지. 그런데 진짜 여기로 오지 말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그녀는 위병소를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어요. 장병들의 흥분은 점점 더 커졌죠. 뭐야, 길 물어보려고 오는 건가? 여기 누가 저런 여자랑 아는 사이일 사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저런 몸매면 연예인이나 재벌이랑 사귀지 여길 왜 오겠냐? 그런데 그때 드디어 그녀가 위병소 바로 앞에 도착했어요.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압도적이었죠. 완벽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장병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떠들어대던 입들이 모두 다물어졌죠. 그때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맑고 또렷한 한국어였어요. 약간의 억양은 있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아들의 면회를 왔습니다. 이름은 강주식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강주식? 우리 부대 강주식? 설마 그 강주식입니까? 모든 장병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선임들한테 늘 치이고 사는 그 강주식에게 이런 엄마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이토록 매혹적인 러시아 여성이? 진짜 강주식 어머니세요? 알리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까지 오간 모든 농담과 시선들을 다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장병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금까지 그녀에 대해 나누던 추잡한 농담들이 머릿속에 맴돌며
얼굴을 붉혔죠. 그 순간 위병소 안쪽에서 다른 장병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저게 강주식 새엄마라고? 미친, 완전 러시아 모델 아냐? 저런 몸매로 매일 집에 있으면 생각만 해도 미친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장병들은 알리나를 훑어보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강주식, 그 새끼 완전 로또 맞았네? 제대하면 매일 저 몸매를 보고 사는 거잖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보이는데 부럽다 진짜. 러시아 여자들은 완전 야하다던데 집에서 뭐 입고 다니는지 나중에 주식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점점 더 적나라하고 음란한 상상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강주식과 알리나의 관계, 집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더 노골적인 추측들까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야, 살살들 해라. 주식의 엄마가 듣고 있잖아. 하지만 장병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죠. 알리나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장병들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마치 차가운 바람이 등 뒤로 스며드는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었죠. 이 순간부터였어요. 이 평범해 보이던 토요일 오후가 모든 이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하루로 바뀌기 시작한 것 말이죠. 면회실에서 주식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엄마와의 첫 만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색한데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있었죠. 이 상황에 엄마라니. 아빠는 나보고 어쩌라고. 문이 열리며 알리나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제대로 인사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시선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죠. 안녕. 주식아 반가워. 난 알리나라고 해.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주식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새엄마라는 호칭조차 어색한 듯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죠. 이렇게 처음 인사하게 돼서 미안해. 갑작스럽게 가족이 되어버렸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대답이었어요. 그때 면회실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진짜 엄마 맞네? 그것도 새엄마야. 그 말이 주식의 귀를 때렸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쁜 새엄마랑 집에서 둘이 있을 때는 완전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 점점 더 노골적인 농담들이 이어졌고 주식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은 괜찮지만 알리나에게까지 저런 말이 들리니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알리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농담은 모두가 즐거워야 하죠.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다음 말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엔 그런 농담이 가장 먼저 목을 잴 수도 있어요. 순간 복도의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장병들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알리나는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 속에는 싸늘한 힘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젊은 남자들이니까. 다만 말에도 때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장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물러섰죠. 주식은 그 짧은 순간 새엄마의 눈빛이 번뜩였다는 걸 놓치지 못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알리나는 다시 따뜻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장난들이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자신 때문에 새엄마가 불편해질까 두려워 애써 편한 척하려고 했어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어색한 미소만 나왔죠.
장난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절대 장난이 아니거든. 알리나가 아들을 자세히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새엄마와의 첫 만남이 어색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군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세요. 하지만 말과 표정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하면서도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죠. 그 순간 그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감쌌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알리나의 예리한 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였죠. 손목 좀 보여줄래? 당황한 주식은 소매를 더 아래로 당겼어요. 하지만 알리나는 소매 밑으로 살짝 드러난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죠. 알리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훈련? 알리나가 아들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더 많은 멍자국들이 드러났죠. 손목뿐만 아니라 팔뚝 곳곳에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건 한두 번의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리나는 직감했습니다. 나도 좀 아는데 이건 훈련하다가 난 상처가 아니야. 단호한 목소리였고 반복적인 폭력의 흔적을 잘 아는 듯한 말투였어요.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알리나는 조용히 아들을 관찰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누군가 널 괴롭히고 있구나.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급하게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리는 목소리가 오히려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주씨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엄마를 믿으렴. 네,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따뜻함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저 새엄마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알리나가 부대를 떠날 때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괴롭히는 놈들을 찾아내야겠어. 그리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면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부대 안에서는 알리나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돌고 있었죠. 그날 오후 주식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도 더 조용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그때 박진수가 다가왔어요. 상병 계급장이 달린 그의 어깨는 위풍당당했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야, 강주식이 주식의 손은 걸레를 쥔 채 굳어졌어요. 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곤 했거든요. 이병, 강주씨. 니네 새엄마 완전 대박이더라? 어떡하면 저런 몸매가 새엄마가 되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박상병은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 새엄마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아닌 것 같던데?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박상병이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니네 새엄마 정체 좀 알아보라고. 정체를 알아보라고 말씀이십니까? 그래. 뭐 하던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한국에 온 건지 다 캐내라고. 주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새엄마의 사생활을 캐내라는 건지, 그것도 선임이 왜 그런 걸 궁금해하는지 말이에요. 못 들었냐? 다음에 면회 오면 다 알아와 알겠어? 그런데 그걸 왜 궁금해 하십니까? 왜? 야,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순간 박상병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주변 병사들도 긴장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이병 강주식, 아닙니다.
그럼 뭐야? 선임이 시키는 걸 못하겠다는 거야? 박상병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그림자가 주식을 완전히 덮었죠. 너 새엄마 생겼다고 좀 건방져진 것 같은데? 이병 강주식,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이쁜 새엄마 생겼다고 기가 세진 거야? 웃음기 없는 목소리였어요. 주식은 더욱 움츠러들었죠.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박상병이 주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죠. 너 휴가 나가면 새엄마 사진 찍어와. 집에서 입은 옷 그대로. 알았어? 주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안 되지 말입니다. 안 된다고? 이 새끼 봐라.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야, 내가 뭐 변태 같은 소리 하는 줄 알아?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박상병의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자고 있을 때 한번 찍으면 되잖아. 박상병님, 박상병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그 힘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죠. 내 말은 곧 법이라고 했지? 그리고 후임은 선임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했고, 주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거든요. 좋아, 그럼 오늘까지 생각해봐. 내일까지 대답 안 들려주면 넌 뒤진다. 그리고는 박상병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새끼들아, 청소 다 했으면 정리해. 오늘 훈련 빡세게 할 거니까. 박상병이 사라진 후에도 주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걸레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다른 병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했지만 아무도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박상병을 두려워했거든요. 주식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시라도 이 고통을 삭혀야 했으니까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런 자책이 밀려왔죠. 어머니한테 그런 걸 어떻게 해? 새엄마의 따뜻했던 미소가 떠올랐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했던 그 목소리도 함께요. 하지만 이런 더러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자신이 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주식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새엄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리나가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박상병 너 그날 면회실에서 뭔 일 있었어? 무슨 일? 그냥 강주식 새엄마 본 거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박상병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뭔가 찜찜한 듯한 기색이었죠. 그날 이후로 좀 이상하던데? 뭔가 신경 쓰이는 거 있는 것 같아. 이상하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박상병은 그날의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알리나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예리한 눈빛까지. 한편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중대장님, 그 강주식 새엄마 말인데요. 왜? 뭐 문제라도 있어? 그냥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민간인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창혁 중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역시 알리나를 보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거든요. 어떤 면에서? 주변을 훑어보는 눈동자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들던데요. 자세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훈련받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간부들의 의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알리나의 모든 행동이 그들에게는 의문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이쁘기만 하던데 뭘.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 말고 이번 훈련이나 신경 쓰자고. 오중대장이 대화를 끊으며 애써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미 의심은 씨앗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다음 면회 날이 되었어요. 알리나는 위병소를 지나며 또다시 부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병사들의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무를 소홀히 하며 잡담을 나누던 병사들이 있었어요. 알리나는 곧장 다가가더니 한 병사의 손에서 소총을 빼앗아 들었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총구를 위로 올린 채 또렷하게 말했죠. 나라를 지키려면 장난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병사들은 넋이 나간 듯 바라봤어요. 총기를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은 민간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알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총을 다시 건네주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는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알리나는 면회를 기다리며 부대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겉으로는 여유로운 산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부대이니만큼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장병들의 태도와 공간의 긴장감을 세심히 살피며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있었죠. 지난 면회에서 아들의 움츠린 어깨와 멍든 팔이 마음을 무겁게 했기에 그녀는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우연히 박상병이 후임을 몰래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만하세요. 후임을 괴롭히는 것만큼 비겁한 건 없어요. 알리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그러나 박상병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아들 면회 왔으면 얼굴이나 보고 가시지. 외국 여자 따위가 뭘 한다고 끼어듭니까? 집에서나 잘 놀면 되지. 여기선 당신이 참견할 거리가 없으니 가던 길 가십시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반반한 얼굴이랑 몸매 믿고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참견하고 싶으면 차라리 나랑 침대로 가자고요. 알리나는 모욕적인 말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받아쳤죠. 당신 같은 사람은 여자를 몸으로만 보지만 나는 사람의 품격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비겁한 건 지켜줘야 할 후임을 괴롭히며 우쭐대는 당신 같은 사람이죠. 순간 박상병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당황을 감추려는 듯 알리나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알리나의 몸이 재빠르게 반응했어요. 손목을 비틀어 내던지듯 밀자 박상병은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은 박상병,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후임. 알리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고쳐 세우며 다시 차분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서려 있었죠. 잠시 뒤 주식이 면회실로 들어왔어요. 알리나는 따뜻한 목소리로 아들을 맞이했고 겉으로는 평온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직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 부대 안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곤 해요. 화려한 외모는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태연한 미소는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짜 힘은 흔들림 없이 시선을 받아내는 용기에서 드러나요. 알리나의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폭력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경고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돌아온 집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알리나는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부대 안에서의 카리스마 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편 옆에 있는 알리나는 세상 다정하고
아름다운 아내였거든요. 잠시 잔을 맞부딪히며 숨을 고른 뒤 알리나가 먼저 남편의 안부를 물었어요. 오느라 힘들었죠?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힘들기는 당신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는데. 알리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요즘 부대 분위기는 어때요? 큰 문제는 없죠? 응, 다행히 특별한 건 없어. 항상 감사하지. 부엌에서 퍼져나온 따뜻한 향이 식탁 위로 내려앉았어요. 알리나가 준비해둔 저녁을 차려놓고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식이 보니까 어때? 남편은 현역 러시아 특수부대 장교였어요. 아들 주식이조차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죠. 그는 홀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내 알리나를 한국으로 보낸 거였어요. 아들을 돌보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을 살펴보라는 부탁과 함께요. 알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했어요. 주식이는 수줍음은 좀 있지만 좋은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눈빛이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팔에 멍자국도 있어서 자주 가서 유심히 좀 보고 있어요. 후임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도 봤고 선임들의 태도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주식이가 소극적인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 당장 부대로 찾아가 봐야겠어. 알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면 주식이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자주 면회 가고 지켜보면서 돌볼게요.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먼저 같아요. 남편은 한동안 조용히 알리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죠. 그래, 당신이 좀 신경 써줘. 군대에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군대는 전우를 지키는 곳이지 괴롭히는 곳이 아니잖아. 맞아요. 서로를 지켜내야 진짜 군대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과도 같아요. 지켜야 할 동료를 상처내는 순간 군의 명예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침묵은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곤 해요.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이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알리나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고 알리나는 짧은 포옹으로 답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밤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러시아로 돌아가고 며칠 뒤 아들 주식이 휴가를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식탁과 새엄마의 미소가 그를 맞이했어요. 주식은 조금은 어색했지만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군대에서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집에 와서야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죠. 하지만 집에 새엄마가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주식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어요. 면회를 통해 몇 번 마주했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사실 주식이도 알리나가 새엄마라는 게 싫지 않았어요. 새엄마가 너무 젊고 이뻐서 주식이도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 마주보는 순간에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알리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히 웃으며 기다려주었고 그 덕분에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 속에서 주식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리나의 미소와 다정한 태도는 군대에서 굳게 닫혀있던 주식의 마음을 서서히 열고 있었죠.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경계심 너머로 스며드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과 밥,
김치, 그리고 낯선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붉은 빛의 샐러드와 빵이 함께 있었죠. 이건 뭐예요? 러시아에서 자주 먹는 거야. 비트랑 감자, 피클 넣은 샐러드지. 밥이랑은 안 어울릴지도 모르지만 한번 먹어봐. 주식은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좀 색다르지만 진짜 괜찮아요. 알리나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그의 앞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었어요. 그렇지? 러시아 사람들은 다 좋아해. 주식이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던 공기가 조금은 환기되었죠. 문화의 차이가 낯선 웃음을 만들었지만 그 웃음이야말로 주식에게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이튿날 알리나는 주식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갔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서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금세 눈에 띄었죠.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 주식은 익숙한 길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 채소가 제일 신선해요. 아저씨랑 얘기 잘하면 많이 주실 거예요. 알리나는 그 말을 따라가며 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주식이랑 오길 잘했구나. 혼자 왔으면 헤맸을 거야. 짧은 칭찬에 주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너무 즐거운 일상이었어요. 알리나는 그 순간 주식이 가진 다정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군에서의 움츠린 모습과는 달리 그는 본래 친절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때 과일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둘 다 선남선녀시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신혼부부세요? 주식은 얼굴이 붉어졌고 알리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너무 젊고 두 분이 잘 어울려서 부부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보기 좋아요. 주식은 괜히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죠. 좀 민망했어요. 왜? 난 기분 좋은데 누가 봐도 잘 어울린다잖아. 주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주식은 지친 듯 깊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새벽녘 알리나는 방문 너머에서 그의 낮은 신음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알리나는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심장이 저릿하게 죄어왔습니다. 차갑게 떨리는 주식의 목소리를 들으며 알리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어깨에 남은 멍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알리나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고 있었죠. 알리나는 방문에 손바닥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내가 두고 볼 수는 없어. 휴가 마지막 날 아침 군복을 입은 주식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어요. 신발끈을 묶는 그의 손이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쉬다가 복귀해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서 솔직히 다시 가기 싫어져요.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알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네가 버틸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 거야. 주식은 잠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지만 알리나의 말에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알리나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짧은 웃음을 애써 지었던 아들의 얼굴 뒤에 다시 드리운 그림자가 선명히 보였죠. 짧은 휴가는 잠시의 평온을 주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주식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알리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까지야. 더는 방관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나설 거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주식은 생활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맡게 된 군대 특유의 냄새가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죠. 그 순간 박상병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 강주식 이 새끼야. 왔으면 보고를 해야지. 내가 시킨 거는 어떻게 됐어? 주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휴가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그 끔찍한 부탁이 떠올랐거든요. 새엄마의 잠자는 모습을 몰래 찍어오라는 그 더러운 명령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병사들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췄죠. 할 수가 없었다고? 내 말을 개똥으로 들은 거야? 박상병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주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박상병을 더욱 자극했어요. 좋아, 그럼 이번 주 면회 오면 네 새엄마 내가 그냥 몰래 찍을게. 넌 그냥 보고 있어, 이 새끼야. 주식은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새엄마가 그런 치욕을 당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박상병은 그런 주식의 반응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죠. 손가락으로 주식의 이마를 툭툭 치며 더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새엄마에 대한 음란한 상상,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녀를 농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러운 협박까지 말이에요. 박상병님, 그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주식이 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박상병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다는 듯 웃었죠. 이어서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1시간씩 추가 청소, 박상병의 개인 빨래, 그리고 끝없는 얼차려까지. 다른 병사들은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박상병을 두려워했거든요. 주식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면회날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박상병이 정말로 새엄마에게 그런 짓을 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막지 못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알리나로부터 안부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죠. 주식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침울함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죠. 알리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태연하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주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죠. 박상병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를 짓눌렀어요. 혹시 이번에 면회 취소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어요. 알리나는 그 절망적인 목소리에서 심각한 위험을 직감했죠. 아들이 이런 부탁을 할 정도라면 분명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길래 그래? 제발 당분간은 오지 말아 주세요. 간절한 목소리에 알리나는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아들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알리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알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고 마음을 굳혔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알리나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도 더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죠. 위병소를 지날 때도 복도를 걸을 때도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면회를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주식은 새엄마가 왔다는 소식에 당황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주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군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알리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때 정말로 면회실 문이 열리며 박상병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온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주식 선임. 박진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인사였지만 목소리와 표정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알리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챘죠. 여성으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박상병은 천천히 주식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주식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죠. 이 녀석이 평소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어머니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주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박상병이 의도적으로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박상병님, 아픕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박상병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알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손 떼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박상병은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왔죠. 아, 저번처럼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려고? 나대지 말고 집에서나 얌전히 있으세요. 그러면서 박상병은 주식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주식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을 뻔했죠. 이제 박상병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평소에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보여드려. 상병님, 제발. 제발? 어머니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순간 알리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죠. 모성 본능이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한 걸음에 다가간 알리나가 박상병의 손목을 정확히 눌러 마비시켰어요. 정확한 지점을 아는 듯한 숙련된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그의 팔을 비틀어 올리며 바닥에 무릎 꿇렸어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제압이었어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아파요! 내 아들을 괴롭히는 걸 그냥 두고 볼 거라고 생각했나요? 알리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박상병의 팔에 가하는 압력을 조금 더 높이자 그가 비명을 질렀죠. 부러질 것 같아요. 놓아주세요. 면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며 바라봤죠. 곧 소란을 들은 간부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알리나는 천천히 박상병을 놓아주었어요. 박상병은 팔을 부여잡으며 일어나서는 즉시 고발하려 했죠. 중대장님, 이 여자가 갑자기 저를 공격했어요. 미친 여자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알리나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구시길래 여기서? 주식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엄마가 박상병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 간부들 앞에서 신분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희 어머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주식 자신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리나를 바라봤어요. 일반 민간인 여성이 군인을 제압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알리나는 태연하게 옷을 정리하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말씀드리죠. 남편의 부탁으로 잠시 휴직 중인 러시아 특수부대 현역 장교입니다. 순간 면회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주식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새엄마가 이런 엄청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러시아 스페츠나츠에서 10년간 복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 부대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건데 알리나의 눈빛이 면회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갑게 훑쳤어요. 가혹행위와 부조리가 일상화된 이 부대의 실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곧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간부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였거든요. 박상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알리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알리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러시아 특수부대에서의 경험과 본능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그저 다정한 새엄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전사였죠.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면회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알리나의 고백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 이 부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선언이었거든요. 면회실의 정적 속에서 간부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알리나의 정체 공개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오창혁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말이에요. 알리나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아들을 보기 위한 면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처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10년간 복무하면서 배운 게 있다고 했어요. 폭력의 흔적을 구별하는 법과 조직적 문제의 징후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에요. 두 번째 면회에서 박상병이 후임을 괴롭히는 걸 목격했을 때부터 확신했다고 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고요. 그 후임병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했어요. 박상병뿐만 아니라 다른 상병들도 후임들을 체계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거였어요. 금품 갈취, 신체 폭행, 정신적 모욕까지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죠. 알리나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었죠. 박상병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야, 이번 달에 월급 얼마나 받았어? 선임한테 바쳐야지. 안 그러면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알지? 박상병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녹음이 여러 개 있다고 알리나가 말했어요. 서로 다른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것들이 말이에요. 본래는 몇 주 더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을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더군요. 박상병의 성급한 도발이 오히려 모든 걸 앞당긴 셈이었어요.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을 확인했고 가해자는 박상병 외에 3명이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 중 2건은 이미 부대 내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작년 10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피해자 가족들이 부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2 사건 모두 훈련 중 사고나 장난이 과했던 것 정도로 처리되고 끝났다고 했어요. 알리나가 또 다른 녹음을 틀었어요. 피해자 학부모와 중대장 간의 통화였어요. 아, 그거요? 애들끼리 좀 거칠게 놀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오창혁 중대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했어요. 계속 문제 제기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였죠.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방조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가해자들에게는 앞으로 조심하라는 가벼운 주의만 주고 끝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가혹행위는 계속됐고 피해자는 늘어났으며 가해자들은
더욱 대담해졌다는 거였어요. 주식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자신만 당하는 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큰 문제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새엄마가 이런 일까지 해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단순히 제 아들만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복무할 권리가 있어요. 김소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24시간 내에 수집한 모든 자료를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군검찰 수사, 국방부 감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론 공개까지 모든 절차를 밟을 거라고 했어요. 박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사과하고 저희 간부님들께서 조치하도록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2번이나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은폐와 무마에만 사용했죠? 이제는 개인적인 해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어요. 알리나가 자료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자신은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어머니, 주식아, 엄마가 그랬지? 날 믿으라고. 이제 걱정하지 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알리나는 면회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협력하느냐, 저항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 순조로울지 험난할지가 결정될 뿐이라고 했어요. 내일 오전부터 이 부대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식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 면회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가해자들과 그걸 침묵했던 사람들이 모두 가해자인 것임을. 면회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곧 상부로 보고되었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 장교, 한국군 가혹행위 폭로, 국제적 망신, 국방부 긴급수사 착수, 굵은 활자가 지면을 덮었고, 저녁 뉴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해외 언론도 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군 내부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팀을 급히 꾸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미 알리나가 제시한 증거와 언론의 눈이 군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피해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장병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사과는 늦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조사는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까지 철저히 겨냥했고, 이번에는 봐주기도 무마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국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병들의 용돈을 빼앗는 금품 갈취, 밤마다 이어지는 구타와 얼차려, 욕설과 모욕으로 존엄을 짓밟는 폭력, 심지어 부모와의 연락마저 차단되어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던 장병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집단적 학대였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인권위원이 참여하는 독립감시위원회가 설치됐고, 모든 부대는 매달 인권 실태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정식 사과와 보상이 이뤄졌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장기 심리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 그게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알리나의 결단은 개인의 분노를 넘어 국가적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곳으로 다시 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정말 괜찮아지겠죠? 알리나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식을 향한 따뜻한 모성과 군인으로서의 단호한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 주식아. 국가는 이제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아. 모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어. 무엇보다 직접 피해 입은 아이들은 심리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받고 있으니까. 주식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던 동료들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알리나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두렵지 않은 건 아니야, 주식아. 하지만 힘은 원래 남을 누르려고 쓰는 게 아니야. 누군가 널 짓밟을 때, 다른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 때, 그때는 반드시 나서야 해. 그게 정의로운 군인의 길이고, 어머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알리나는 강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로서 아들을 따뜻하게 품으면서도 군인으로서 힘을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정의로움이야말로 강주식이 평생 배워야 할 진짜 용기였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국가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아이의 고통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존엄이 지켜지는 군대,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날까지 변화는 반드시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부대 정문에는 달라진 풍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신병들이 밝은 얼굴로 서로를 부축하며 훈련장을 나섰고 간부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침묵과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를 지킨다는 약속이 군의 새로운 규율이 되었어요. 주식은 생활관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받는 이는 러시아에 있는 아버지였죠. 아버지,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고 있어요. 모두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알리나는 멀리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천천히 번져오며 그녀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력을 멈추게 한 건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의로운 결단이었죠. 그 불씨가 퍼져 군대는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더 이상 누구도 짓밟히지 않는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